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421강이고요. 신규로 배우는 성씨, 무리, 조와 신규로 배우는 기르다, 육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씨, 무리, 조자는 우리가 신규로 배우는데요. 어원은 알 수가 없고요. 성씨 중에 그 조씨 쓰는 자 중에 일부 이 글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문에서는 또 어떤 무리를 지어 다니는 어떤 무리와 관련된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동령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관아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곤장을 치는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관아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보면 사또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보면 사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사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 누워있죠. 자, 누워있는 사람이 곤장을 맞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보면 이렇게 손을 펼치고 이렇게 누워 있죠? 자, 여기 손을 펼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엉덩이를 몽둥이로 엉덩이를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또가 너의 네 죄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한문에서 입의 모양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글자가 우리는 해 일자라는 걸 알고 있죠. 자, 누워있는 사람이 사또가 얘기를 하고 있죠. 너의 네 죄를 말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입모양을 이렇게 넣은 모습으로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아에 가면 사또 옆에 많은 그 보조하는 관리들이 이렇게 있죠. 무리지어서 있는 거죠. 사또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만나다 조,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지게미, 망치다 조입니다. 자, 만나다 조. 한문은 뜻과 음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자, 성씨 무리 조자라고 했으니까 음은 뭐다? 둘 다 그냥 조다. 자, 나머지 부분에 뜻이 있는데요. 자, 가다 지자가 붙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가다 지자가 붙어 있습니다. 가다치. 여기에 이 조자는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것을 사용하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라는 건 보고 싶었긴 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난 걸 보고 우리 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난이라는 것도 어디 바다나 이런 데서 우리가 조난을 당하는 경우 있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어려움을 만났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자, 왼쪽에 쌀미자가 들어 있습니다. 쌀미. 자, 일단 쌀미자를 우리가 24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벽시를 말리는 그림을 제가 그때 가져왔었습니다. 쌀미자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몽둥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에 쌀이 있다라는 것에서 원래 변형된 글자입니다. 자, 쌀미자입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그러면 지게미가 뭘까요? 자, 여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쌀로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자, 옛날에 동동주나 이런 거는 쌀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었죠? 술에 발효되고 남은 그 건더기를 보고 우리는 지겜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밥을 해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버리기 때문에 뭐 한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망쳤다. 이런 의미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걸로 밥을 해 먹지는 않기 때문에 망쳤다. 자, 쌀미에서 지겜이 망치다 그런 의미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다 조, 지게미 망치다 조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욕조 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문은 뜻과 자, 성씨 무리 조, 음은 조. 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보면 이렇게 나무 목자가 보입니다. 자, 나무목. 자, 통나무 속을 파낸 통. 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통인데 그 속을 파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서 보면 욕조 또는 유조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배를 얘기하는 건데요. 중동에 가서 원유를 실어 오는데 그 배가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덩어리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욕조조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로 배우는 기르다 육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우겠습니다. 자, 어원은 막 태어난 아이다. 자, 어원은 원래가 이 글자가 아들 사람자와 어머니 모자의 합자가 변형이 된 건데 이 그 아들 자자가 어머니 모자 위로 들어가서 형성된 글자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 어머니 모자는 이렇게 뭘로 변했죠? 달월자로 변해 있고요. 어머니 모자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달월자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 자자는 모양은 알 수는 없는 형태,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한다? 기른다. 그래서 기른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영법으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어서 키우는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위쪽에 있는 이런 형태를 제가 그냥 새로 본 것입니다. 자, 새 머리로 보고 기른다. 자,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철수, 거두다 철, 그 다음에 막다 철입니다. 철수한다. 자, 다시 뭔가를 빼는 거죠. 자, 내 의견을 철회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다가 철거한다 할 때 이 철자입니다. 그런데 한문에서는 자, 왼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이렇게 기르다 육자와 치다 복자가 들어가면 음이 무엇으로 사용이 된다? 철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게 홀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아래도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서 음이 뭐가 되었다? 철이 되었다. 여기도 어떻게 되었다? 철이 되었다. 자, 때로는 설명보다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편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하거나 거둘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는 어디다? 손이다.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를 하죠. 그래서 손에서 손 거두어 드린다. 철거, 철회. 그리고 아래쪽에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삼수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삼수변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물의 의미가 왔고 그 물은 어떻다? 물은 굉장히 맑은 물이다. 그래서 맑다. 자, 투철하다. 투철한 정신. 맑다는 건 뭐냐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맑은 생각이다. 맑으면서 의지가 강하다. 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수, 거두다 철, 막다 철을 배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르다 육자와 치다 복자가 만나면 음이 뭐라고 그랬죠? 자, 음이 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철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걷다 척자가 붙어 있습니다. 걷다 척, 걸어간다. 어떻게 걸어간다? 뚫고 지나간다. 자, 걷다 척에서 뚫고 지나간다. 뚫다의 의미가 왔고요.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 간체를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의 모양은 예전에 우리가 117강에서 배운 끈다, 베다 절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원이 칼로 베다인데 그림에 보면 제가 오이를 가져왔죠. 오이를 칼로 베어버리는 모습인데요. 그림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오이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오이로 되어 있고 칼로 이압 하고 자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붙었다? 칼도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서 칼로 끈다 베다 절인데 여기에 보면 음이 절인데요. 이 절자는 우리 여기에 있는 철자와 음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한글에서는 절과 철이 완전히 다른 글자이지만 중국어에서는 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런갑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관철한다. 무언가 내 의견을 관철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뚫다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21강에서 신규로 배운 성씨 무리조와 기르다 육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